안녕하세요. 워드 프로세서 필기 기출문제 해설 2019년 3월 2일 기출문제입니다. 1과목 워드 프로세서 1번입니다. 1번. 다음 중 키보드의 특수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정답은 1,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백스페이스란 커서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면서 한 문자씩 삭제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타자를 치실 때 잘못 입력을 했다, 오타가 났을 때는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보통 지우시죠. 자, 엔터는 당연히 다음 줄로 이동 또는 줄을 삽입할 때 쓰는 기능이고요. ESC는 여러분들이 했던 실행을 취소하는 키죠. 스페이스 바는 글씨를 쓰다가 단어와 단어 사이 띄어쓰기를 해야 될 때, 또는 오른쪽으로 커서를 이동해야 될 때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이동시키는 특수키가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출력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서 편집 시 설정한 용지 크기는 인쇄시 크기를 변경하여 출력할 수 없다라 되어 있는데요. 인쇄에서 설정해서 당연히 다양한 용지 크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번. 특정 페이지를 지정하여 인쇄할 수 있다. 당연히 특정 페이지만 지정해서 출력할 수 있고요. 또한 팩스로도 보낼 수 있고 PDF 파일 형식으로 저장할 수도 있겠죠. 프린터의 해상도를 높게 설정하면 당연히 화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출력 시간이 길어지게 되겠습니다. 3번. 다음 그림과 같이 문서를 편집할 때 여러 가지 설정 항목들에 주어진 기본값을 무엇이라 하는가? 문제에서 이미 정답이 나왔습니다. 기본값을 무엇인지를 물어봤고요. 편집 용지를 보시면 이렇게 보통 A4 용지, A4 용지의 폭과 길이, 위쪽, 아래쪽, 머릿말, 꾸릿말, 왼쪽, 오른쪽 이렇게 용지 여백에 기본값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 디폴트 값입니다. 네, 디폴트란 뜻 자체가 기본값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기본. 그래서 F7키 단축키를 눌렀을 때 나오는 편집 용지에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값을 디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4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에서 사용하는 특수 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특수 문자는 전각 문자와 반각 문자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전각 문자는 2바이트, 반각 문자는 1바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번. 특수 문자의 문자 코드 값은 모두 같은 값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죠. 모두 다른 값을 갖고 있겠죠. 전각 문자 2바이트, 반각 문자 1바이트 같은 값 다른 값을 갖고 있죠. 3번. 키보드에 없는 특수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은 응용 프로그램마다 사용 방법이 같다?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한글에서는 컨트롤 F10키라는 단축키를 누르시면 특수 문자를 입력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메모장에 입력을 한다고 하실 때는 자음 플러스 한자키. 윈도우에서 최근에는 윈도우가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기본적으로 특수 문자를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윈도우 키 플러스 점을 눌러보시면 다양한 이모지를 입력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4번. 한글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한글 모음이었나요? 아니죠. 선생님 방금 설명 들었습니다. 모음이 아니라
자음이죠. 자음 누른 다음에 한자 키를 누르시면 특수 문자가 나타나서 다양한 특수 문자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친 부분의 맞법 또는 어법이 옳은 것은입니다. 정답 시험에서 약간 자,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마음을 졸이면서 라고 되어 있죠. 졸이면서가 아니라 졸이면서가 되겠죠. 합격 여부를 기다립니다. 2번 하느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하느라고가 아니라 하노라고라고 쓰셔야 합니다. 3번 이번에 남의 논을 붙이게 되었다. 네, 정답 3번 맞고요. 4번 주민대표로서 참석하였다. 이거를 많이 흔히 실수하는 단어, 맞춤법인데요. 로서로 써야 됩니다. 주민대표의 자격으로서 나가게 된 거죠. 참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격을 뜻할 때는 로서를 쓰시고요. 로서는 수단이 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문서의 종류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번 지시문서는 조직의 상부에서 하부로 계획이나 기획 등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한 문서이다. 그렇죠. 지시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야겠죠.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보고 문서에는 장표, 전표, 일개표 등이 속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라는 것은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이러이러한 일들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고 알리는 글이 되겠죠. 그래서 출장을 갔다 와서 출장 내용이 이렇다 또는 조사를 쓸 때 조사가 이렇다 또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더라 라는 뜻으로 보고문서는 이런 것들이 해당을 하겠고요. 장표, 전표, 일개표는 일반 문서에 속합니다. 자, 3번 연락문서는 업무를 연락하고 의사소통을 위한 것으로 업무 연락서, 통지서 등이 있다. 맞고요. 4번 기록문서는 기록과 보존을 위한 것으로 인사기록, 카드가 속한다. 맞습니다. 정답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문서의 구성에서 본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생산 및 접수 등록 번호를 기재하여 분실의 위험을 방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는 맞지만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겠죠? 그렇죠. 본문에 들어갈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생산 및 접수의 등록 번호는 어디에 들어갈 내용이죠? 그렇죠. 결문에 들어갈 내용이겠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교정부 문제 꼭 나온다고 했었죠. 다음 중 문서를 작성할 때 문서의 양이 변하는 교정부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저번 기출문제였나요? 아무튼 우리가 한번 풀었던 기출문제에서 양이 변하지 않는 교정부를 묻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교정부로 옳지 않은 것이니까 당연히 정답은 3번이 되겠죠. 1번 삽입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글자의 수가 삽입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글자의 수가 증가를 할 것이고요. 2번 삭제하기이죠. 그래서 글자의 수가 줄 것입니다. 3번은 교정 취소 그대로 두기입니다. 그래서 문서의 양이 변하지 않겠죠. 4번은
사이 띄우기죠. 그래서 문자 양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중 문서관리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정확성, 문서를 옮겨 적거나 다시 기재하는 것을 줄이고 복사해서 사용한다. 그렇죠. 정확하게 기재를 했으면 옮겨 적거나 다시 기재할 필요가 없겠고요. 또한 한 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른 곳에 옮겨야 될 때 복사해서 사용을 하면 정확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2번 용이성, 문서를 쉽게 작성하고 판단 사무를 작업 사무한다. 그렇죠. 쉽고 빠르게 작성을 해야 되고 이 작성된 사무들을 작업 사무하는 것이 좋겠죠. 3번 신속성, 반복되고 계속되는 업무는 유사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사무의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용이성에 관련된 내용이겠습니다. 신속성은 당연히 문서를 빨리 처리하고 빨리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4번 경제성, 문서의 집중관리 및 처리를 통해서 경비를 절약하는 것, 경비를 줄이는 것이 바로 경제성에 맞겠죠. 그래서 정답 9번에 3번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한글 워드 프로세서에서 사용하는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니코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반드시 유니코드에 대한 개념 익히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 완성형 코드의 조합형 코드를 반영해서 개발하는 것 바로 유니코드라고 했었고요.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국제 표준 코드 맞습니다. 영문이건 한글이건 간에요. 모든 문자를 2바이트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 3번 되겠고요. 4번 외국 소프트웨어의 한글화가 쉽고 한글은 가나다 순으로 정리된 코드이다. 맞습니다. 11번 다음 중 EDI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EDI 전자적 신호로 바꿔서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해 전송하는 시스템 맞죠?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 였고요. 기업 간의 거래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표준 포맷으로 미국의 데이터 교환 표준 협회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EDI 메시지들은 암호화되거나 해독될 수 있으며 이메일, 팩스와 함께 전자상거래의 한 형태에 맞고요. EDI의 3대 구성 요소는 EDI 표준, 통신 네트워크는 맞지만 문서가 틀렸습니다. 문서가 아니라 사용자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공문서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 문서의 편철량은 100매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양이 많을 경우 2권 이상으로 나눈다. 맞고요. 편철 순서는 위로부터 표지, 색인 목록, 발생 일자순으로 끼워서 편철한다. 맞습니다. 3번 전자문서는 컴퓨터 파일로 보존하되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인 문서는 마이크로필름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보통 전자문서 같은 경우는 컴퓨터 파일로 이제 보존을 하고요. 마이크로필름화하는 것은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이 아니라 준영구일 때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4번 보존기간이 20년 이상인 전자문서는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에 수록되어 있더라도 보존기간 중에 폐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 3번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서로 뜻이 상반되는 교정부호로 짝지어지지 않은 것이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 삽입하기이고요. 이것은 삭제하기죠. 그래서 상반되는 교정부호 맞고요. 2번은 줄 잇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문단 나누기죠. 그래서 이 또한 상반된 교정부호 맞습니다. 3번은 수정하기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이어붙이기. 수정하기에 반대되는 개념은 그대로 두기. 이어붙이에 반대되는 개념은 사이뛰기가 되겠죠. 4번은 들여쓰기, 내어쓰기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전자출판 기능은 2차원의 이미지에 광원, 위치, 색상 등을 첨가하고 사실감을 붙여 넣어 3차원적인 입체감을 갖는 화상을 만드는 작업. 이것을 바로 렌더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디더링은 제한된 색상을 조합해서 새로운 색을 만드는 기법을 디더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리터칭은 기존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를 다른 형태로 변형, 수정하는 작업을 리터칭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필터링 같은 경우는 이미지 필터 기능 이용해서 새로운 이미지로 변환시키는 기법을 필터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렌더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2차원적인 이미지에 사실감을 불어넣어서 3차원적인 입체감을 갖게 하는 작업을 바로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5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메일 머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메일 머지 같은 경우는 초대장, 안내장, 내용은 동일하나 보내는 수신인 이름, 주소, 연락처가 다를 경우 우리 메일 머지 기능을 이용한다라고 했었죠. 동일한 내용의 반복 입력이나 도형, 서식 등을 여러 곳에 반복 적용할 때 사용하는 기능, 이것은 매크로 기능입니다. 2번, 메일 머지 기능은 반드시 본문 파일에서 실행시켜야 한다. 맞고요. 데이터 파일과 본문 파일이 필요하다. 그렇죠. 초대장에 들어갈 안내 문구와 그다음에 주소, 받아야 될 사람들의 이름 또는 주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메일 머지 기능을 실행시켜 그 결과를 화면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한글 워드 프로세서의 매크로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고요. 1번 일련의 작업 순서 내용을 특정 키로 설정하고 필요할 때 한 번에 재생해주는 기능이다. 그렇죠. 매크로의 개념이죠. 2번 키보드 매크로는 마우스 동작을 포함하는 사용자 동작을 기억할 수 있다. 네,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16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매크로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키보드 매크로. 즉, 키보드 키를 통해서 입력된 내용들을 기억하는 걸 키보드 매크로라고 하는 것이고요. 스크립트 매크로는 마우스 동작을 포함해서 사용자가 기록하는 모든 동작을 기억하는 매크로를 스크립트 매크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보드 매크로는 마우스 동작을 포함하여 아니죠. 키보드 매크로는 키보드 내용만 기억한다고 했었고요. 마우스 동작까지 포함하는 매크로는 스크립트 매크로죠. 3번 작성된 매크로는 편집 가능합니다. 4번 작성된 매크로는 별도의 파일에 저장 가능하고요. 16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 17번 다음과 가장 관련 있는 용어는 무엇인가? 기한, 검토,
협조, 결제권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인증을 받는 것.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결제권자의 기한 검토 협조, 결제하는 사람의 신원, 즉 성명과 소속 이런 것들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첨부 또는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인증받는 것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행정, 전자, 성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번 다음 중 공문서의 발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발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고요. 행정기관이 아닌 자에게는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나 행정기관이 공무원에게 부여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서를 발신할 수 있습니다. 3번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편이나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으나 팩스로는 발송할 수 없다라 되어 있습니다. 네, 팩스 또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편, 우편, 팩스 다 가능하다라는 거. 4번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를 수신 발신하는 경우에 문서의 보안 유지와 위조, 변조, 분실, 훼손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18번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과 가장 관련 있는 기능은 무엇인가? 문단의 형태, 글꼴 크기, 문단 모양, 문단 번호를 쉽게 변경할 수 있다. 문서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서식을 유지하면서 편집하는 데 가장 유효한 기능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스타일이란 자주 사용하는 글자 모양이나 문단 모양을 미리 만들어 놓은 스타일로 필요할 때 해당 문단이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형태가 바로 스타일이고요. 문단 형태 또한 일관성 있게 서식을 편집하는 데 유효한 기능을 말합니다. 수식 편집기는 수식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기능이고요. 목차 만들기 또한 차례나 목차를 만들 때 필요한 기능이고요. 맞춤법 검사는 여러분들이 작성한 문서에 내장된 사전과 비교해 가면서 맞춤법이 틀린 단어를 찾아서 바꿔주는 기능을 말하겠죠. 20번 다음 중 문서 관리를 위한 파일링 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파일링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는 당연히 문서 관리와 보존이 용이하고 정보 전달이 원활하고 사무 공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이겠죠. 또한 기록 활용에 대한 재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정답 4번. 그래서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네, 2019년 3월 2일 기출문제 1과목 여기까지입니다.